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 예쁜 것이어야 한다. 세상에는 불쾌한 것들이 이미 너무 충분히 많다. 나까지 거기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힘들수록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쁜 그림, 즐거운 그림, 유쾌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12편입니다. 오늘은 소확행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행이라는 의미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죠. 르누아르는 어떤 행복을 그림 속에 담아 놓았을까요?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 환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는 프랑스 출생으로 184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도자기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도자기를 빚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르누아르는 그릇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주로 꽃을 그리거나 이런 패턴, 무늬가 들어간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렸어야 됐는데 훗날 인상파에 작품을 그리는데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상파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림을 주로 많이 그리는데 해가 계속해서 변하니까 빠르게 색칠을 하는 것이 중요했죠. 르누아르는 이때부터 빠르게 채색을 하는 것을 배워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도자기 공들의 일들이 기계로 대처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르누아르는 자신의 직장을 잃고 마는데요. 그 후 그가 했던 일은 집 근처에 있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당시 거장들의 작품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구도나 채색 또 어떤 화풍으로 본인의 작품을 그릴지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죠. 여기서는 독학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르누아르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화실에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인상파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의 화실이었냐? 바로 샤르 글레르라는 사람의 화실이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출생으로서 1806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전통적인 아카데믹한 그림을 그리는 작품이었는데 르누아르의 작품은 그런 전통적인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클로드 모네라는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앞선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그의 대표작은 연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모르더라도 이 연꽃 대작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실에서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와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와 함께 밖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퐁텐블로 숲에서 그림을 자주 그리면서 우정을 다져 나갔는데요. 이 당시 퐁텐블로 숲은 사생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밖에 그림을 그리러 많이 나가던 곳이었죠. 이 제목은 퐁텐블로의 숲 질르 퀘르라는 작품입니다. 질르 퀘르라는 것은 르누아르의 친구이자 후원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숲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인상파의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밝게 그림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같이 숲길을 걷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라 르느 루리엘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곳은 우리로 치면 한강공원 같은 사람들이 배놀이도 하면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셀럽들은 이곳에서 많은 담소를 나누고 물놀이를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르누아르는 그렇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의상이 여기서 돋보이고 있죠. 색채를 참 아름답고 풍부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사실 모네와 같이 가서 그린 작품인데요. 모네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렸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작품이 그려졌죠. 모네는 사람보다는 전체적인 풍경과 빛의 질감을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형체가 모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본인에게 주었던 인상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줄을 이루지 않고 이런 빛의 움직임, 빛의 그림자를 주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작품을 옆에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르누아르 작품, 오른쪽이 모네의 작품인데요. 모네의 작품은 색감을 아주 풍부하게 쓰고 평화로운 분위기, 저기 가서 같이 수다를 떨고 싶은 뭔가 제잘제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림이라면 모네의 작품은 빛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서 평화로운 오후를 그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지우는 프랑스 출생으로 나이도 모네와 비슷했어요. 1841년생인데요. 바지우는 마감한 생을 보면 1870년으로 긴 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지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르누아르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화실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음이 누구보다 넉넉했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화실을 가난한 화가였던 르누아르도 함께 사용을 하게 해주고 다른 가난한 화가들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작품 속에 보면 모네의 작품이나 르누아르의 작품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본인이 가난한 친구들의 그림을 대신 사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업실에는 다른 화가들의 작품도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지우가 그린 작품인데 바지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지우 누구일까요? 맞아요. 주인공은 보통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키가 큰 남자가 바로 바지우입니다. 르누아르는 여기 위에 있는 남자고 모네, 영국 그림 모네는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남자, 그 옆에는 마네, 그 다음 바지우입니다. 거장들이 이 작품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 작업실 환경을 보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피아노를 치는 남성도 있고 밑에 계단에 앉아서 위를 바라보는 남성도 있고 또 그림을 보면서 막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의 얼굴도 그려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이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바지우가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너무 좋은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1870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상파 화가들도 붓이 아닌 총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르누아르는 소중했던 친구 바지우를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르누아르는 전쟁의 참혹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일상 속 행복을 그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의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그가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면 그의 작품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 예쁜 것이어야 한다. 세상에는 불쾌한 것들이 이미 너무 충분히 많다. 나까지 거기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힘들수록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쁜 그림, 즐거운 그림, 유쾌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예쁜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피아노 앞에 앉은 소녀들입니다. 두 소녀가 피아노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죠. 부드러운 머릿결과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드레스도 예쁘고 예쁜 그림 맞죠? 특별한 그림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르누아르는 작품에 담아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 관람석이라는 작품인데요. 인상파 1회 전시회에 출품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오페라 관람을 많이 갔었는데요. 오페라 관람을 간 두 남녀의 얼굴을 그려 놓은 겁니다. 여성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남성은 오페라 글라스로 이렇게 다른 예쁜 여성이 없는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페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딴 데 한눈이 팔려 있는 남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옷을 살펴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옷장식도 들어가고 이 당시 여기도 셀럽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쁘게 입고 나가는 이런 모임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옷이나 의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흑백의 조화가 참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이 남성은 르누아르의 동생이었다라고 해요. 동생을 작품 속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 다음 작품은 그네라는 작품인데요. 숲속에서 한 여인이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옆에 두고 남성이 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자세히 보면 한 남성이 꼭 이 여성에게 일명 작업을 걸고 있다 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이 불그스레해요. 지금의 남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핸드폰을 번호를 물어보고 쑥스러워하는 여인의 모습, 그렇게 당겨질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햇빛을 강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르누아르도 인상파 화가이다 보니까 햇빛의 움직임이나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품 속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전 유명한 르누아르의 대표작이에요. 울랭드라 갈레트라는 작품인데요.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보면 야외 무도회 장이 이 당시 있었다라고 해요. 르누아르는 이곳에 가는 걸 좋아해서 작업실을 이 근처로 옮길 정도로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춤도 추고 자유롭게 노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떠들썩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춤추고 있고 또 여기도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르누아르는 굉장히 즐겁게 여겼고 일상 속의 행복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이 작품은 뱃놀이 일행의 오찬이라는 작품인데요. 실제 르누아르의 친구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심 이후에 같이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죠.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시선을 보면 재밌는 게 다 다른데 보고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눈이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수다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르누아르는 이렇게 사람을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사람만 그린 건 아니었어요. 르누아르가 40대가 되었을 때 나는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베네치아 대운하도 그리고 또 나폴리 항구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 풍경 전체를 담아서 또 풍경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 여행이 계속되어서 아프리카의 알제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알제리의 모습도 작품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르누아르는 일상 속의 행복한 모습들을 작품 속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